1931년 5월 7일 뉴욕시가 탄생한 이래 가장 관심을 모은 범인이 150명의 경찰과 총격전 끝에 체포되었다. 그의 이름은 쌍권총 크로울리였다. 뉴욕 경찰국장은 그가 뉴욕시 역사상 가장 위험한 범죄자라고 발표했고 닥치는 대로 살인을 저지른 놈이라고 표현했다. 그런데 쌍권총 크로울리는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 경찰이 크로울리가 숨어있는 아파트에 사격을 가하고 있었을 때 그는 경찰들을 향해 편지를 썼는데 그 내용은 이렇다. 내 마음은 지치고 피곤하긴 하지만 착한 마음이다. 그 누구도 해치고 싶어 하지 않는 착한 마음이다. 총격전이 벌어지기 얼마 전 크로울리는 한적한 시골길에 차를 세워놓고 애인과 애정 행각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경찰 한 명이 나타나 면허증을 요구했다. 대답 대신에 크로울리는 총을 뽑아들고 경찰의 몸에 총알 세례를 퍼부었다. 경찰이 쓰러지자 크로울리는 차에서 내려 경찰의 권총을 주워들고 쓰러진 경찰의 몸에 다시 한 발의 총을 쏴 확인 사살까지 했다. 이런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살인범이 자신을 두고 이렇게 말을 했다. 내 마음은 지치고 피곤하긴 하지만 착한 마음이다. 그 누구도 해치고 싶어 하지 않는 착한 마음이다. 이런 태도는 범죄자들에게 흔치 않은 것이라고 생각되는가? 미국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공공의 적, 시카고의 암흑가를 장악했던 냉혹한 깽단 두목인 알카포네는 이렇게 이야기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많은 즐거움을 주고 좋은 시간을 갖도록 도우면서 내 인생을 보냈다. 하지만 내게 돌아온 건 비난과 전과자라는 낙인뿐이다. 알카포네는 자신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자신이 자선 사업을 하고 있는 사회의 은인이라고 생각했다. 다만 사람들이 자신을 오해하고 있을 뿐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뉴욕에서 악명 높은 싱싱교도소의 소장으로 오랫동안 재직한 워든 로즈 소장을 잘 알고 있다. 로즈 소장은 이렇게 말했다.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죄수들 가운데 자신이 나쁜 사람이라고 여기는 죄수는 거의 없습니다. 그들도 당신이나 나처럼 인간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변명거리를 만들어냅니다. 그들은 왜 자신이 금고를 털어야 했는지, 왜 총을 쏘지 않으면 안 됐는지 수많은 이유를 댈 수 있습니다. 논리적이냐 오류가 있느냐를 떠나 그들은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자신들의 행동이 정당했다고 여기며 감옥에 갇힐 이유도 없다는 생각을 버리려 하지 않습니다. 알카포네가 그리고 쌍권총 크로울리가 교도소의 범죄자들이 자신들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믿는 것은 그렇다 치고 여러분이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경우는 어떠할까? 자신의 이름을 딴 백화점을 설립할 정도로 성공한 사업가 존 워너메이커는 언젠가 이렇게 고백했다. 나는 30년 전에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사실을 배웠다. 나는 왜 하느님이 지적인 능력을 공평하게 나눠주지 않았을까 하고 개탄하기보다는 내 자신의 부족함을 극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워너메이커는 이 교훈을 일찍 깨달았지만 나는 30년 이상이나 실수를 거듭하고 나서야 비로소 사람들은 자신이 비록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100명 중 99명은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다. 바로 이런 게 인간 본성이다. 따라서 비판은 쓸데없는 짓이다. 비판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스스로를 방어하도록 만들고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게 만들기 때문이다. 또한 비판은 위험한 일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소중한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고 자신의 가치에 대해 회의를 갖게 하며 원한만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싶어질 때는 알카포네와 쌍권총 크로울리를 떠올리면 된다. 비난이란 귀소 본능을 지닌 비둘기와 같다. 비난은 언제나 다시 돌아온다. 우리가 바로잡아주고 싶거나 비난하려는 사람은 스스로를 정당화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우리에게 비난을 퍼부을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비난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부딪힌 링컨. 1863년 7월 1일 시작한 게티즈버그 전투는 3일간이나 계속되고 있었다. 7월 4일 밤 남부군의 리 장군은 그 지역에 폭풍우가 몰려오자 후퇴하기 시작했다. 리 장군이 패잔병이나 다름없는 군대를 이끌고 포토맥 강에 이르렀다. 그는 불어난 물로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강을 앞에 두고
뒤로는 기세가 오른 북부의 군대가 쫓아오는 위급한 상황을 맞게 되었다. 링컨 대통령도 그 사실을 알았다. 그때야말로 리 장군을 사로잡음으로써 전쟁을 단숨에 끝낼 수 있도록 하늘이 준 절호의 기회였다. 링컨은 희망에 부풀어 미드 장군에게 작전 회의 따위 하지 말고 즉각 리 장군을 공격하라는 명령을 전문으로 전송하고 즉각 전투 개시를 요구하는 특사까지 파견했다. 미드 장군은 자신에게 내려온 명령과는 정반대의 행동을 취했다. 작전 회의를 소집하고 공격을 망설였다. 그리고 이런저런 핑계를 전문으로 전송했다. 리 장군을 공격하라는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한 것이다. 결국 강물은 줄어들었고 리 장군은 포토맥 강을 건너 무사히 퇴각할 수 있었다. 링컨은 격노하여 홀로 소리를 질렀다.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손만 뻗으면 승리가 우리 손에 들어오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도 군대를 움직이지 못하다니. 그 상황이라면 어떤 장군을 갖다 놓아도 리 장군을 잡을 수 있었을 거야. 극심한 실망으로 마음이 쓰라린 링컨은 책상에 앉아 미드 장군에게 아래와 같이 편지를 썼다. 이 시기에 링컨은 언사에 극도로 조심스러웠고 억제하고 있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친애하는 미드 장군, 이번에 리 장군을 놓친 것이 얼마나 큰 불행인지 장군은 짐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부군은 궁지에 몰려 있었고 조금만 더 밀어붙였다면 이번 전쟁은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전쟁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장군은 지난 4일 밤 아군에게 유리한 전투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강 건너 저편에서 작전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를 기대하기 어려울 듯합니다. 장군은 천재일우의 기회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 내가 받는 고통은 이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 편지를 읽고서 미드 장군은 어떤 생각을 했을 것이라고 보는가? 사실 미드 장군은 그 편지를 보지 못했다. 링컨이 편지를 붙이지 않았던 것이다. 그 편지는 링컨 사후에 그의 서류함 속에서 발견되었다. 이건 추측이지만 링컨은 이 편지를 쓴 뒤 창밖을 한번 내다보며 이렇게 중얼거렸을 것이다. 잠깐만, 이렇게 서두르는 게 잘하는 일인지 모르겠군. 여기 조용한 백악관에 앉아서 미드 장군에게 공격 명령이나 내리는 것은 쉬운 일이지. 하지만 내가 만일 게티즈버그에 있었다면, 그래서 피를 철철 흘리는 부상자들의 신음소리와 비명소리를 듣고 전사자들의 참상을 직접 보았다면 어쩌면 나도 쉽게 공격 결정을 내리지 못했을지도 모르지. 더구나 미드 장군처럼 소심한 성격의 소유자라면 더욱 그랬겠지. 어쨌든 이미 지나간 일. 이 편지를 붙이고 나면 내 속이야 조금 후련해지겠지만 미드 장군은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해 나를 비난할지도 모르지. 장군이 나에 대한 반감을 가지게 되면 향후 사령관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테고, 그렇게 되면 장군이 퇴역하는 수밖에 없게 될지도 모르겠군. 링컨은 많은 경험을 통해 신랄한 질책이나 비난이 언제나 무의미함을 이미 깨닫고 있었던 것이다. 크건 작건 간에 누군가의 아픈 곳을 찌르는 비판을 하면 거기서 생긴 분노는 수십 년이 지나도 누그러지지 않고 죽을 때까지 이어진다. 그 비판이 정당하냐 아니냐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사람들을 대할 때 상대방이 논리의 동물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상대방은 감정의 동물이며 편견으로 가득 차 있고 자존심과 허영심에 의해 움직인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청년 시절 사교술이 없기로 유명했던 벤자민 프랭클린은 훗날 뛰어난 외교적 기교를 배워 사람들을 다루는 데 능수능란했기에 프랑스 주재의 미국 대사로 임명되었다. 그의 성공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그는 이렇게 말했다. 다른 사람의 험담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다만 누구든지 장점을 찾아내 칭찬하지요. 사람을 비판하거나 불평이나 잔소리를 늘어놓는 건 어떤 바보라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바보들은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다. 하지만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은 뛰어난 품성과 자제력을 갖춘 사람만이 할 수 있다. 사람들을 비난하기 이전에 그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자. 그들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곰곰이 생각해보자. 그러는 편이 비판보다 훨씬 더 유익하며 흥미롭기도 하다. 또한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사람들에 대해 공감할 수 있고 관용을 보이고 또 친절을 베풀 수 있다. 영국의 위대한 문호 존슨 박사는 이렇게 말했다. 하느님도 죽기 전까지는 사람을 심판하시지 않는다. 하느님도 이럴진데
우리야 말에 무엇하겠는가. 안녕하세요. 어떤 아무 말입니다. 제작되는 모든 영상에 저자의 의도를 최대한 해하지 않고 저의 주관을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도서만큼은 많은 분들이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일제 식민 교육이 잔재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아실 겁니다. 이런 노예의 양성을 위한 교육을 국민에게 주입하는 대신 이러한 처세술을 교육과정에 넣어 후세에게 교육시키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국가가 해주지 못한다면 우리가 해야겠죠. 이제는 조금의 노력만 하면 소수만 알고 있었던 이런 처세술을 누구든 접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저는 비록 30이 훌쩍 넘었을 때 이 책을 접했지만 주변에 아끼는 사람이 있다면 권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